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사입니다. 장은 끝났고요. 이제 다 모든 걸 끝났어요. 이제는 취침의 시간입니다. 이제 주무셔야 할 시간이죠. 차례장도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보니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제는 뭐 정신 좀 차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방송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흘러가네요. 보니까 생각만큼 상당히 빨리 갔어요. 빨리 흘러갔고 내일도 비가 좀 많이 올 겁니다. 요즘 장마는 확실하게 뭔가 다르긴 다르네. 예전에는 뭐 마른 장마도 많았는데 올해는 뭔가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세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고, 장 초반에 2570선에서 등락했던 이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일부 회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258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이날 코스피 지수 보니까 전장보다 0.8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581.39에 장을 마쳤고,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개인들이 599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161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한 108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은 셀트리온이 489억, 카이닉스가 367억, 네이버가 342억 정도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내다 파는 겁니다. 팔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0.28%, 뭐 현대차 2.74, 기아 0.82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뭐 차 섹터 쪽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또 빠진 데도 있죠. LG엔솔이 0.5% 빠지고 하이닉스 0.4%, 삼바도 한 1.58% 정도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 874.14에 거래 마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2,887억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은 2,223억, 기관 애들 519억 정도 순매도를 한 겁니다. 개인들이 에코프로 561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491억, 에코프로비엠 434억 정도 이제 사들일 때,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541억이죠. 에코프로비엠 267억, 루닛 257억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아치우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NF 0.8, 펄어비스 6.38, 카카오게임즈 0.58% 상승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2.68, 에코프로 마이너스 3%,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안 좋았어요. 아주 비실비실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가정용품, 전기 유틸리티, 인터넷과 카다로그 소매 뭐 이쪽 분야가 이제 좀 많이 상승했고, 반면에 뭐 제약, 방송, 엔터테인먼트, 석유, 가스 쪽은 하락을 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한은행 연구원이 그러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쪽에 그 통화긴축 파급력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동반될 수 있다. 경기 향방은 가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주식시장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그 금융 사이클은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날 달러와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6원 정도 내려서 1300.3원, 1300.3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뭐 흥미로운 소식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S&P 500이 지난 15일에 기록한 고점 4,425.84에서 26일날 종가 4,328.82까지 벌써 2.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번 조정의 원인은 무엇이고 조정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던데, 우선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올 들어서 거의 쉬지 않고 올랐으니까 잠시 숨을 돌릴 때도 됐다. 그런 반응도 많아요. 일단은 그 이 밸런스의 수석 주식 전략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미국 증시는 8개월 동안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강세장을 형성했다. 그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매수되고 밸류에이션은 높아진 만큼
랠리를 잠시 멈출 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각자 뭐 생각이 다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매수할 만한 사람들은 다 매수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전미 개미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 협회가 지난주 발표한 투자 심리 조사 결과에 보니까 증시를 낙관한다는 응답이 58%, 비관한다는 응답은 43%보다 한 15%가량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비관적인 응답이 낙관적인 응답을 거의 40%포인트나 앞섰던 점을 고려하니까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이렇게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늘다 보니까 증시는 올랐지만은 이는 거꾸로 말하면 증시를 낙관하면서 주식을 이미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추가 매수 세력이 줄었다는 그 의미도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러는데 최근에 몇 달간 주식 매수가 늘다 보니까 펀드 내 현금 비중은 줄어들었다고 하죠. 다만 역사적으로 펀드들이 주식을 살 만큼 샀을 때는 현금 비중이 4% 밑으로 떨어졌는데 현재 펀드 내 현금 비중은 여전히 5%를 웃돌아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가 현재 4,320 수준에서 4,2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던데 4,200선은 S&P 500의 50일 이동 평균선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시작될 기업들의 올 2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은 S&P 500은 4,200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가 봐요. S&P 500 그 지수의 4,200선은 올 봄에 더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수대인데 이번에도 경제 전망이 약화되지 않으면은 S&P 500 지수 4,200선에서 매수자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증시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술적 지표들은 약화됐는데 펀더멘탈들은 양호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은 그렇게 끝나갔고 현재 유럽장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잘 가다가 막 쭉 미끄러 나가더라고. 다시 지금 약간 좀 강보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도 한 0.01, 프랑스도 0.12% 정도, 독일도 0.0%, 현재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0.26% 어제 좀 잘 올라가더니 약간 좀 밀리더라고요. 올라서 밀려서 그런데 오늘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잘하면 3,600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율은 1302원 조금 빠졌습니다. 보니까 5.5 빠졌고 달러 일본에는 143.5엔 소폭 하락, 유가는 69.37달러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일본 엔화 905.71, 좀 또 빠진 엔화 보니까 유로화 1425.62원, 중국 이엔화 180.28원 다 빠졌습니다. 휘발유 1572.08원 소폭 하락, 국제금값 1933.8달러 소폭 상승, 국내는 8468.49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은 좀 애매하네. 국제는 오르는데 국내는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그 국채, 미국 국채는 3.6대에서 쭉 올라갔네 보니까 3.7대까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3.6, 3.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물은 지금 조금 아쉬운데 다우가 좀 약간 비리비리해. 33,700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대신 S&P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 0.1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이 한 0.4% 정도 현재 좋은 흐름을 오르고 있습니다. 러셀은 조금 오르고 있고요. 0.05% 정도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72,600원 그래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72,000원까지 갔더니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서 그래서 72,600원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좀 먼데 상승 동력이 약간 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고 내일은 잘하면 73,000원 선은 충분히 뚫지 않겠는가 봅니다. 73,000원 선을 한번 뚫어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우선주도 좀 올랐어야 하는데 아직 우선주 힘이 약해요. 아직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리트. 매력이 없어. 뭐 배당금이라도 좀 많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사질 않아요.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우선주가 좀 비리비리 할 겁니다. 한 12,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갭 차이가 많으면 13,000원, 적으면 11,000원대, 한 1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재미없어도 뭐 저렴하게 사실 분들은 지금 많이 모아 놓으세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갭 차이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모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싫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주하실 분들은 본주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